55번째 뇌화풍괴를 살펴보겠습니다. 풍은 괴 이름이면서 풍년이나 넉넉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풍자는 콩두자와 구불곡자가 결합한 상태입니다. 구불곡자는 굽어있는 자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제기 그릇 위로 곡식이 풍성하게 쌓여있는 모습을 본떠 만들어진 것입니다. 풍자의 갑골문을 보면 제기를 상징하는 두자 위로 벼 화자나 예쁠 봉자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 그릇에 곡식이 가득 풍성하게 담겨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이 모양이 바로 풍자의 갑골문입니다. 이처럼 풍이라는 글자는 본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본떠서 그린 것으로 갑골문에서는 예도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풍년이라 풍성하다, 넉넉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고 풍자 앞에 보일 시자가 더해진 글자가 예도를 상징하는 글자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낭송주역에서 저는 이 괴의 이름을 풍성하여 성대함, 뇌화풍이라고 했습니다. 뇌택 귀맥괴 다음에 뇌화풍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듣기 소기자 필태 고 수지 풍 풍자 대야 그 돌아갈 바를 얻으면 반드시 커진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풍괴로서 했다. 풍은 큼이다. 뇌택 귀맥괴가 돌아가는 것이고 누이를 시집 보내는 때라면 이어지는 뇌화풍괴는 남녀의 결합으로 인해 풍성하고 성대해지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모이게 되면 커지기 때문에 뇌택 귀맥괴 다음에 뇌화풍괴가 이어진 것이죠. 뇌화풍괴의 괴사를 살펴보면 풍, 형, 왕격지, 무루, 의 일중이라고 했습니다. 풍괴는 형통하다, 왕만이 그것을 지극히 할 수 있으니 근심이 없으려면 마땅히 해가 중천에 뜬 듯이 해야 한다 라고 한 것이죠. 풍은 크고 풍성하여 성대한 것인데 덕이 크면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고 구제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글자 자체가 형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천하가 빛나고 성대해질 때 오직 왕다운 지도자가 있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격지, 왕만이 그것을 지극히 할 수 있다고 한 것이죠. 여기서 이 격자는 이를 치자로 어떤 것에 이르다, 지극하다, 높은 수준에 이른다 라는 뜻입니다. 왕이 뇌화풍의 시대를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풍성한 때에는 천하가 부유하고 백성이 많고 사물이 번성하기 때문에
뛰어난 지도자의 정치 역량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왕은 넓은 사회와 많은 백성을 소유하여 천하의 성대함을 지극히 할 수 있으므로 풍성하고 큰 돈은 왕다운 자여야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이 이미 크기에 그것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도 또한 마땅히 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루의 일중이라고 했으니 정치와 교화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처럼 환하게 밝혀서 천하에 널리 비추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어야만 근심이 없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중도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지나치지 않게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뇌화풍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뇌전, 계지, 풍, 군자이, 저록, 치형. 상전에서 말했다. 우레와 번개가 함께 이르는 것이 풍괴이니 군자가 이것을 보고서 옥사를 판결하고 형벌을 제대로 집행한다. 뇌화풍괴의 괴상을 먼저 살펴보면 우레와 움직임을 상징하는 진괴가 위에 있고 불과 밝음 그리고 번개를 상징하는 리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불화자가 번개가 된 것이죠. 우레와 번개가 함께 이르는 것은 바로 밝음과 진동함이 함께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를 증폭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모두 이른다 라고 한 것이죠. 밝음으로써 움직이는 것이고 또한 움직여서 밝게 만드는 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성대함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뇌화풍의 시기입니다. 밝으면 환히 비추어서 잘 알 수 있게 되고 움직이면 형통하게 만들 수 있으니 이 둘이 함께 이루어진 뒤에라야 풍성하고 성대함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뇌화풍의 때에는 밝음과 움직임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증폭되는 때입니다. 밝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밝은 마음으로 사물에 호응하더라도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밝음을 쓸 곳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함께 이루어질 때 바로 크고 성대해지는 것, 이것이 뇌화풍의 상입니다. 이때 군자는 이러한 상을 보고서 저록치형, 옥사를 판결하고 형벌을 제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소성괴, 리괴는 밝음이어서 비추어서 살피는 상이 되고 소성괴, 진괴는 움직임이어서 위험으로 결단을 내리는 상이 됩니다. 옥사를 끈을 절자, 결단한다 라는 것은 반드시 그 실정을 환히 비추어서 명백하게 밝혀내야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형벌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죄 지은 자에게 위험을 보이고 결단을 내릴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자가 우레와 번개가 모두 이르러 밟고 움직이는 궤상을 살펴서 옥사를 명백하게 결단 내리고 형벌을 위험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화뢰 서합궤가 있었습니다. 화뢰 서합궤의 대상전에서는 선왕이 형벌을 밝히고 법 집행을 신중히 할 때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때도 리궤의 밝음과 진궤의 움직임을 쓰며 이것이 위험으로 발동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화뢰 서합궤에서는 선왕이 형벌을 밝히고 법 집행을 신중히 해라 라고 하면서 뇌화풍궤에서는 군자가 옥사를 결단하고 형벌을 제대로 집행해라 라고 한 것이죠. 화뢰 서합궤에서는 밝음을 상징하는 리궤가 위에 있고 위험을 떨치는 진궤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현명하고 명철한 판단력을 발휘해서 형벌을 만들고 법을 세워야 하는 때가 되고, 뇌화풍궤에서는 밝음을 상징하는 리궤가 아래에 있어서 현명한 군자가 아랫자리에서 형벌을 쓰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옥사를 실제로 판결하고 형벌을 제대로 집행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군주는 지도자로서 법을 만들고 집행할 때 주도자가 되며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수많은 송사를 판결하고 형벌을 집행해 나가는 것은 군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고 성대한 시기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다 보니 더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송사가 많아지는 법입니다. 이때 군자는 번갯불의 현명한 판단력과 우레의 위엄을 써서 제대로 판결하고 형벌 역시 잘 집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